손흥민이 떠난 토트넘이 강등권으로 추락하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그의 가치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토트넘 호스퍼가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 2대1로 앞서가다가 경기 종료 불과 3분을 남기고 동점골을 허용하며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무승부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현재 토트넘은 EPL 강등권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강등권 팀들보다 한 경기를 더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승점 한 점이 뒤처져 있다는 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는 우승권을 넘보던 팀이 그가 떠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으시죠? 국내 토트넘 팬 커뮤니티인 릴리 화이트는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손흥민 없으면 토트넘 강등된다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여겼던 팬들이 이제는 정말 현실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토트넘이 2026년 들어서 정규리그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단 역사상 초유의 사태죠. 분위기 쇄신을 위해 거액을 들여 데제르비 감독을 시즌 중간에 데려왔지만 바로 앞선 선덜랜드전에서도 1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브라이턴전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어느 때보다 컸던 상황이었네요. 경기는 전반 38분에 페드로 포로가 크로스를 받아 헤딩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리며 1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골이 들어가자 페드로 포로는 관중석을 향해 화려한 세리머니를 펼쳤고 토트넘 선수단 전체가 모여 기쁨을 만끽했죠. 그런데 이걸 지켜본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직 경기가 끝난 게 아니라며 세리머니가 지나치게 과하다고 지적한 거예요. 지금은 스코어를 지키기 위해 침착하게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경고였죠.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전반 종료를 고작 2분 남겨둔 시점에 브라이턴의 미토마가 논스톱 발리슛을 성공시키며 1대1 동점을 만들어버렸거든요. 전반을 리드한 채로 마칠 수 있었던 황금 같은 기회를 그냥 날려버린 겁니다. 국내 팬들은 이런 집중력으로는 강등이 이미 확정된 거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죠. 후반전이 시작되자 브라이턴은 더욱 거센 공세로 토트넘 골문을 몰아붙였습니다. 슈팅을 난사하는 브라이턴을 토트넘 수비진이 6탐방으로 막아내며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네요. 토트넘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후반 67분에 페널티 박스 안에서 흘러나온 공을 팔리냐가 잡아 결정적인 슈팅을 날렸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죠. 그러다가 후반 77분에 드디어 터졌습니다. 사비 시몬스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강력한 슈팅을 때려 브라이턴 골망을 흔들며 2대1로 다시 앞서 나간 거예요. 골이 들어가자마자 사비 시몬스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관중석으로 뛰어들어가 광기 어린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심지어 벤치에 있던 데제르비 감독마저 이성을 잃고 관중석으로 뛰어들 정도였죠. 이 골이 토트넘에게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지만 동시에 선수단 전체가 너무 흥분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사비 시몬스의 활약을 보며 손흥민의 진정한 후계자라는 찬사가 나왔어요. 특히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정교한 가마차기가 손흥민을 연상시킨다며 박수를 보냈죠. 하지만 냉정한 시각을 가진 팬들은 계속 우려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경기가 15분 이상 남은 상황에서 마치 우승이라도 한 듯한 과도한 세리머니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거든요. 만약 손흥민이 주장이었다면 지금 바로 선수들을 진정시키고 남은 시간 집중력을 유지하라고 불호령을 내렸을 거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강등권 팀이 고작 한 골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보여줄 태도가 아니라는 일침이었죠. 소름 돋지 않나요? 현장의 토트넘 팬들조차 선수들의 들뜬 모습에 불안함을 느끼고 진정하라는 손짓을 보내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리더가 없는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은 완전히 통제력을 잃은 모습이었어요. 더 황당한 건 두 번째 골의 주인공인 사비 시몬스가 세리머니를 너무 과하게 한 나머지 근육 경련을 호소하며 쓰러진 겁니다. 이걸 본 팬들은 감독을 바꿔도 소용없다며 리더 부재가 선수들을 이렇게 한심한 꼴로 만들고 있다고 조롱했죠. 아직 경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감독부터 선수까지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게 한편의 코미디 같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참사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경기 종료 3분을 남기고 브라이턴이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며 스코어는 2대2로 원점이 되어버렸거든요. 현장을 가득 메운 6만 5천 명의
토트넘 팬들은 다 이긴 경기를 지키지 못한 한심한 운영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골을 허용한 뒤 절망적인 표정으로 몸부림치는 사비 시몬스의 모습은 팬들에게 실망감을 넘어 실소를 자아냈죠. 후반 77분에 골 넣고 설레발 칠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벤치의 데제르비 감독도 마지막 순간 선수들의 집중력 저하를 탓하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팬들은 오히려 감독을 비난했어요. 선수들을 침착하게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감독이 본인부터 흥분해서 관중석으로 뛰어들더니 이제 와서 선수 탓을 하냐는 지적이었죠. 전문가들도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리더 부재라고 꼬집었습니다. 이기고 있을 때는 승리를 굳히고 위기 상황에서는 동료들을 독려하며 끝까지 집중하게 만드는 주장의 역할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터치라인 밖의 감독은 선수 교체 외에 경기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거든요. 결국 경기장 안에서 전우들을 지휘하고 중심을 잡아줄 진정한 리더가 필요한데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그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동료들이 들떠서 제멋대로 행동할 때 이를 제어할 권위와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 없다는 게 현재 토트넘이 겪고 있는 가장 비극적인 현실이죠. 현장 관중들이 선수들에게 진정하라고 소리쳐야 할 정도로 망가진 팀의 기강은 결국 토트넘을 강등이라는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의 한계를 다시 한번 뼈아프게 절감한 경기였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단순히 이 한 경기의 결과가 아닙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토트넘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을 단순히 골을 많이 넣는 공격수로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경기장 안에서 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리더로서 동료들을 이끌고 통제하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죠. 손흥민이 토트넘에 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가 경기 중에 동료들에게 소리치고 지시하며 팀을 이끄는 모습을 수없이 봤잖아요. 심지어 베테랑 선수들에게도 거침없이 의견을 제시하고 잘못된 플레이에 대해서는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런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 선수들은 긴장감을 유지하며 경기에 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토트넘을 보세요. 2대1로 앞서가는 상황에서 선수들이 마치 이미 경기를 이긴 것처럼 흥분하고 설레발을 치고 있잖아요. 감독마저 통제력을 잃고 관중석으로 뛰어들고 있고요. 만약 손흥민이 있었다면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리더의 부재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토트넘이 2026년 들어 정규 리그에서 단 한 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구단 역사상 초유의 사태거든요. 손흥민이 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물론 손흥민 한 명이 팀의 모든 걸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팀 전체의 분위기와 경기력이 달라졌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공격수가 아니라 팀의 정신적 기둥이었던 겁니다. 그가 경기장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동료들은 더 집중하고 더 열심히 뛰었어요. 왜냐하면 손흥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압박이자 동기부여가 되었기 때문이죠. 손흥민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끊임없는 노력은 토트넘 선수들에게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먼저 훈련장에 나왔고 가장 늦게 떠났죠. 경기 중에도 90분 내내 전력 질주했고 팀이 지고 있을 때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매일 보는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토트넘에는 그런 롤모델이 없습니다. 선수들은 각자 제멋대로 플레이하고 중요한 순간에 집중력을 잃고 있죠. 이번 브라이턴전에서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2대1로 앞서가는 상황에서 경기를 마무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선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정신력과 집중력이 부족한 겁니다. 손흥민이 있었다면 골을 넣은 직후 세리머니를 간단히 하고 바로 동료들을 모아 남은 시간 집중하자고 독려했을 거예요. 실제로 손흥민은 중요한 골을 넣은 후에도 과도한 세리머니를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침착하게 경기에 집중했고 동료들도 그렇게 하도록 이끌었죠. 이런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은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겁니다. 현재 토트넘의 상황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데제르비 감독을 거액을 들여 영입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좋지 않네요. 선덜랜드전에서 패배하고 브라이턴전에서도 승리를 지키지 못했죠. 이건 단순히 감독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감독이 와도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을 통제하고 이끌 리더가 없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데제르비 감독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손흥민 같은 리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오랜 시간 동안 최고의 무대에서 경험을 쌓고 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동료들의 신뢰를 얻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비 시몬스가 손흥민의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은 한참 부족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뛰어나고 골 결정력도 좋지만 리더십 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죠. 이번 경기에서도 골을 넣고 과도한 세리머니를 하다가 근육 경련까지 일으킨 걸 보면 아직 어리다는 게 느껴집니다. 손흥민이라면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경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몸 상태를 관리하는 것도 프로의 기본이거든요. 토트넘 팬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도 바로 이겁니다. 선수 개개인의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팀을 하나로 묶어줄 리더가 없다는 거죠. 페드로 포로도 골을 넣었고 사비 시몬스도 골을 넣었습니다. 공격력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팀을 통제하고 승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정신력이 부족한 겁니다. 이건 개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의 문제예요. 손흥민이 떠난 후 토트넘의 성적을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과거에는 EPL 상위권을 다투던 팀이 지금은 강등권에서 허우적대고 있잖아요. 물론 손흥민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재가 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손흥민이 있을 때 토트넘은 항상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고 경쟁했습니다. 때로는 우승 경쟁에도 참여했죠. 하지만 지금은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극적인 몰락인지 아시겠죠? EPL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리그입니다. 한 시즌에 38경기를 치르는데 매 경기가 전쟁 같은 분위기죠. 이런 리그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력도 중요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팀을 하나로 묶어줄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손흥민은 EPL에서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선수입니다. 토트넘에서만 수백 경기를 뛰었고 수많은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려운 순간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었습니다. 팀이 지고 있을 때도 끝까지 뛰었고 동료들을 독려했어요. 이런 모습이 토트넘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줬고 동료들에게도 영감을 줬죠. 지금 토트넘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가 있나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선수들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팀 전체를 이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바로 토트넘이 강등권으로 추락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기술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약한 거죠. 이번 브라이턴전에서 보여준 모습이 그걸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2대1로 앞서가는 상황에서 경기를 마무리하지 못한 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집중력과 정신력의 문제입니다. 손흥민이 있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일어난 거죠. 토트넘 팬들의 반응을 보면 정말 절망적입니다. 과거에는 손흥민 없으면 강등된다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는데 이제는 진짜로 현실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강등권 경쟁팀들보다 한 경기를 더 치렀는데도 승점이 뒤처져 있다는 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남은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을 따내야 하는데 현재 토트넘의 경기력을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데제르비 감독이 팀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감독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을 통제하고 이끌 리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그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현재 토트넘에는 그럴 만한 선수가 보이지 않네요. 사비 시몬스가 성장해서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미숙한 모습을 보면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토트넘은 이번 시즌을 어떻게든 버텨내야 합니다. 강등만은 피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죠. 만약 강등된다면 구단 역사상 최악의 치욕이 될 겁니다. EPL에서 강등된다는 건 단순히 한 시즌 챔피언십에서 뛰는 게 아니에요. 구단의 재정적 손실도 엄청나고 좋은 선수들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강등되면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토트넘은 남은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을 따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팀 상태를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선수들의 정신력이 약하고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데제르비 감독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현재 LAFC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MLS로 무대를 옮긴 후에도 여전히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LAFC 팬들은 손흥민의 리더십과 프로페셔널함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을 LAFC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프로의 모습입니다. 어떤 팀에 가든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팀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의 LAFC 활약을 보며 더욱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아직 토트넘에 있었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흥민의 존재만으로도 팀 분위기가 달라지고 선수들의 태도가 바뀌거든요. 하지만 이제 손흥민은 토트넘 선수가 아닙니다. LAFC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죠. 토트넘은 손흥민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새로운 리더를 찾거나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가치를 이제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골을 많이 넣는 공격수가 아니라 팀 전체를 이끄는 리더였다는 걸 말이죠. 그의 부재가 토트넘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줬는지 이번 시즌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트넘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강등을 피할 수도 있고 정말 강등될 수도 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손흥민의 가치가 다시 한번 증명됐다는 겁니다. 그는 토트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기억될 거예요. 골 기록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프로페셔널함으로도 말이죠.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그가 토트넘에서 보여준 모든 순간들이 전설로 남을 거예요. 특히 어려운 순간에 팀을 이끌던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한국 축구의 자랑이자 EPL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시아 선수인 손흥민. 그의 진가를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몰락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이렇게 약할 수 있다는 걸 모두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브라이턴전은 그 증거 중 하나일 뿐이에요. 앞으로 남은 경기들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더십 부재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말이죠. 토트넘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강등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챔피언십으로 강등될까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손흥민의 위대함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는 겁니다. 그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팀의 정신적 지주였어요. 그의 부재가 토트넘을 이렇게 무너뜨릴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EPL에서 손흥민만큼 영향력 있는 선수가 몇이나 될까요? 골과 어시스트 기록도 뛰어나지만 리더십까지 갖춘 선수는 정말 드뭅니다. 손흥민은 그 모든 걸 갖춘 완벽한 선수였어요. 토트넘은 그런 선수를 잃었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겁니다. 강등 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거죠. 이제 토트넘이 할 수 있는 건 남은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새로운 리더를 찾고 팀을 재건해야 하죠.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는 쉽게 찾을 수 없으니까요. 수십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특별한 선수거든요.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있었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했기에 현재의 몰락이 더욱 고통스러운 거죠. 하지만 이것도 축구의 일부입니다. 좋은 시절도 있고 나쁜 시절도 있는 법이니까요. 중요한 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는 겁니다. 토트넘이 강등을 피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추락하고 말까요? 앞으로의 경기들이 그 답을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손흥민의 가치는 이미 증명됐어요. 그는 토트넘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전설입니다. 골 기록으로도 리더십으로도 프로페셔널함으로도 말이죠. 한국 축구의 자랑이자 아시아 최고의 선수인 손흥민. 그의 위대함을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토트넘의 몰락이 그걸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브라이턴전은 그 증거였습니다. 다 이긴 경기를 마무리하지 못한 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의 부재 때문이었죠. 손흥민이 있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가 얼마나 중요한 선수였는지 이제 모두가 알고 있어요. 토트넘 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이렇게 약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EPL 강등권까지 추락한 토트넘의 현재 모습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우승권을 다투던 팀이 지금은 강등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몰락인지 아시겠죠?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의 부재가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잃고 모든 걸 잃었어요. 승점도 자신감도 리더십도 모두 잃은 겁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